운동화의 제보 아니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 운동화입니까? 김기혁 아나운서. 예,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 운동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 일단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,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. 네.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. 자, 점원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. 전화기를 붙든 채로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. 나 지금 편의점 와서 잠깐만 기다려봐. 나 좀 뭐 좀 시킬게. 라고서는 이 점원에게 이 휴대전화를 건넵니다. 자, 그리고 이 남성 담배 6보루와 1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챙겨서 나가는데요. 네. 아, 내가 잠깐 지갑을 두고 왔어요. 그러니까 내 휴대폰 맡겨놓고 일단은 물건은 주세요. 조금 이따 인출해서 드릴게요. 네. 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.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휴대전화를 맡겼으니까 해당 점원은 일단은 찜찜한 물건을 줬어요. 저 보신 것처럼. 그런데 드디어 사달이 벌어집니다. 편의점 직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이제 한눈 팔고 있을 때 그 수첩을 딱 주면서 여기에 그 핸드폰이랑 이런 게 뭐 민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잠시 빨리만 갔다 오겠다 하면서 여기 나가시더라고요. 수첩 안에 핸드폰이 있길래 휴대폰을 전원을 켜보려고 했더니 전원도 안 켜지고 그리고 일반 휴대폰과 다르게 너무 가볍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 뭔가 지금 불안해요. 그래도 박성배 변호사님 휴대전화는 찾으러 오겠죠? 알고 보니 맡겨진 휴대전화는 가짜 휴대전화였습니다. 대박 사건. 같은 피해를 본 부산 시내 편의점만 15곳, 피해 와. 금액이 600만 원이 어우. 넘었습니다.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이 남성이 가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곧 돌아올 것처럼 기망해서 편의점 한 곳당 5개에서 10개 정도의 담배를 가지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. 아, 정말로 저 휴대전화를 가짜란 걸 누가 생각이나 하게 했습니까? 그런데 저 가짜 휴대전화는요,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? 저 가짜 휴대전화는 매장 전시용 모조품이었는데 저 가짜 휴대전화도 훔친 겁니다. 아, 참 시내 진짜. 휴대전 판매점 여러 곳을 돌면서 전시된 모조품 15대를 훔쳐서 또 다른 범행에 사용을 한 것인데 종업원에게 이 가짜 휴대전화를 건넬 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 케이스에 담거나 아하. 수첩이나 책자에 끼워 넣어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아하. 이 휴대전화를 받아든 종업원들이 이게 무게가 너무 실제와 비슷해서 전화를 실제로 켜보지 않으면 실제인지 아닌지 구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. 자, 관련해서요.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성공했습니다. 이전부터 요 수법으로 인해 가지고 실형도 살았고, 그러니까 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어느 누구도 속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동네 슈퍼에 있는 슈퍼에 4만 5천 원짜리를 갖다 2만 3천 원에 판매한 겁니다. 저렇게 훔친 담배를 싸게 판다고 하니까 아마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샀겠죠. 그런데 아까 제목이요, 하정근 평론가님. 네. 운동화의 제보? 운동화가 신고했다는 거예요, 그러면? 아, 그건 아닌데 어허. 이제 경찰이 네. 저 사건 신고를 받은 다음에 CCTV 영상을 다 뒤진 거죠. 아하. 저 근처에 일대 한 네. 50여 대 CCTV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그중에 부산 사상구의 한 여관 2층에 창틀에 운동화가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여관 2층 창틀에. 근데 그 운동화를 딱 보더니 경찰이 저거 CCTV에 저 범인이 신었던 운동화랑 같은 종류 같은데? 그거를 딱 인식하고 바로 여관을 급습해서 검거했다는 겁니다. 진짜 대한민국 경찰분들의 능력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? 정말 대단하십니다.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이나 다른 CCTV나 이런 걸 갖다 분석을 하고 한 달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검거를 한 겁니다. 한 달 동안 수사하면서 그 신발에 대한 그 차기를 갖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. 숙지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그 자기가 있다고 확정을 지은 곳에 저희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여관 그 베란다 쪽에 10분 전에 범행을 하고 그 신발을 말리고 있는 그 신발을 발견했고, 그다음 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상 차이가 같다는 것도 확인됐고, 그래서 급습을 하게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신데 우리 경찰분들. 그런데 김규 아나운서, 네. 자 이제 범인은 잡았어요. 훔친 담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훔친 담배가 사실 아까 영상에서 6보루 사갔다 그랬잖아요. 네. 그게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27만 원입니다. 와, 비싸요, 예. 그렇게? 그런데 실제로 붙잡힐 때 이 남성이 이 담배 보루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
시중가로 이제 225만 원어치 와. 50보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 담배들을 싸게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써왔다고 합니다. 저게 이제 훔치고 팔고 남은 거지만 이미 또 판 것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담배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대박 사건인데 저게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, 유인경 평론가님? 아니죠.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. 이분이 지난 3월 달에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아하.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저런 범행을 저질렀고요.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저런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한 아주 상습범이었습니다.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 편의점에 들러서 정말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만 골라서 저런 짓을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야 뭐 돈 좀 털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아르바이트 했던 맞아요. 사람들은 물어내야 되고 실수해야 되고 정말 민폐 이럴 수가 없는 거죠. 네. 왜 장윤미 변호사님 네. 개과천선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, 저 사람들? 그렇습니다.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교도소에서 있을 때 좀 많이 교화가 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. 일주일 만에 또 원래 저지르던 그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고요. 결국에는 구속을 면치 못했는데요. 왜냐하면 일단 일주일 만에 나와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습니다. 검거가 된 곳도 바로 모텔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높다고 법원은 볼 수밖에 없고요. 결국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네. 제발 이번에는요, 교도소 가게 되면 그 열심히 사는 근면 성실의 기술을 좀 배워서 나오시길 바랍니다.